지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하고자 하는 것은 통계적 방법론으로 논문을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계 소프트웨어 사용법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논문을 위한 다양한 통계 방법론도 익혀야 되는 거죠. 다만 우리의 방향은 원리보다는 기교 중심으로, 그리고 전부가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죠. 요인 분석이라든지 T검정, 아노바 회귀 분석, 좀 더 나가자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까지 가게 될 텐데, 자, 우리 설문조사 중심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확보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다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설문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 설문조사로 데이터를 확보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설문 문항들에 대한 사후적 검토입니다. 데이터적으로 그 문항들을 이렇게 잘 물어본 게 맞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게 요인 분석입니다. 요인 분석.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요인 분석에 대해서 좀 왜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뭐 되게 깊이 있는 원리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인 분석과 관련돼서도 원리적으로는 엄청나게 뭐 많습니다. 수학적으로도 내용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궁금하시면 이제 각자 공부 좀 하시면 돼요. 아마 수식 계속 나오고 막 그럴 거예요. 선형대수죠. 선형대수 나오고. 자, 저는 그거 안 하고요. 그냥 배경 정도로만, 왜 하는지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여러분들 논문 쓸 때 설문 문항과 관련돼서 요인 분석으로도 정리하지만, 요인 분석 끝나면 신뢰도 분석도 이제 추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논문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신뢰도 분석도 제가 이거 플러스해서 표기를 했고요. 신뢰도 분석은 나중에 실습 데이터로 분석할 때 그때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이번 시간은 기본적으로 요인 분석에 대해서 배경 설명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봤던 거죠. 그러니까 설문 문항들. 그래서 기본 어떤 가장 중요한 철학은 이거였습니다. 경제 자본이라는 거. 그러니까 응답자들이 스스로 얼마나 경제적으로 여유로울까라고 이제 묻고 싶었던 거죠. 그 경제 자본을 묻기 위해서 문항을 3개로 나눠서 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그러니까 각각을 경제 1, 경제 2, 경제 3이라고 이름 붙여볼게요. 그래서 이 세 문항으로 나눠서 물어봤습니다. 왜 3개로 나누어서, 꼭 3개는 아니죠. 4개, 5개, 6개. 그러니까 딱 하나만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였죠. 여러 개로 묻는다라는 거. 저는 이제 3개로 만들었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적 능력을 측정하고자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IQ 테스트, 그 하나만 가지고 할 거냐. 뭐 하나만 갖고 해도 뭐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철학은 이거잖아요. 아니, 그 하나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거죠. 과연 진짜 IQ라는 그 결과가 우리의 지적 능력을 잘 대변할 수 있을까?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그 불안감 때문에 여러 개를 묻는 거죠. IQ뿐만 아니라 EQ, SQ 등등. 그러니까 가든의 다중지능 이론처럼 여러 속성들을, 지적 능력과 관련된 여러 개들을 이제 측정해서 그걸 이제 다 합치면, 그러니까 묶으면이라고 할까요? 결국 평균값 내서 가면 될 텐데, 하여튼 그렇게 묶어서 이제 지적 능력을 이제 얘기한다고 그러면 좀 더 타당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여러 개를 묻는다라고 했습니다. 요인 분석은 뭐냐? 요인 분석은, 그러니까 이 하나의 개념을 위해서 여러 문항을 나눠서 물었다 그랬죠. 요인 분석은 이 여러 개로 물었던 것, 즉 경제 1, 2, 3이 경제 자본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을 수 있느냐를 사후적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설문조사에서 받은 데이터 가지고, 확보한 데이터 가지고 묻는 거거든요. 이게 묶여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경제 자본을 이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세 개의 문항으로 묻는 거는
개념적으로 그렇게 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항들 물어보면 경제자본이 높다라고 뭐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적인 어떤 접근이었다면, 이제는 이 개념적으로 나눴던 걸 진짜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를 데이터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데이터로. 그래서 그게 요인 분석이에요. 개념적으로 나눴던 걸 데이터적으로 진짜 묶을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 그게 요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분류한다라는, 그러니까 분류 기법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데이터 리덕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뭐냐면 정보 3개잖아요. 경제 1, 2, 3이라는 정보 3개를 경제자본이라는 정보 하나로 줄이는 거예요. 정보 3개를 평균해서 정보 하나로 줄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리덕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당성을 위해서 여러 개 묻고, 그래서 데이터적으로 사후적으로 또 묶이는지 확인하는 거, 이 과정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괜히 나눴다가 다시 묶는 거죠. 굳이 나눴다가 다시 묶는 이런 번거로운 이제 일을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학문적 엄밀성 혹은 논리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인 분석 끝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뢰도 분석도 겸해서 합니다. 자, 그러면 요인 분석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느냐? 잠시 우리 이 설문이, 우리 지금 제가 예를 든 이 설문, 행복 요인 설문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뭐 이런 거 분석 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그림으로 좀 나타내 보면 연구 모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속 변수, 결과에 해당하는 종속 변수가 행복을 물었죠, 우리 설문으로. 그 다음에 독립 변수, 원인 혹은 영향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우리 설문에 경제자본, 지식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정서자본 뭐 이런 거 물었고, 그 다음에 인구 통계 변수도 물었죠. 성별이라든지 연령대, 거주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사실 독립 변수긴 한데, 독립 변수 중에서도 인구 통계 변수는 보통 이제 통제 변수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일단 그 개념 차이는 아직은 그렇게 깊이 있게 그러니까 하지 말고요. 우리 그러니까 독립 변수 중에 하나로 또 인구 통계 변수도 있다 정도만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설문 문항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문항들. 경제자본, 지식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정서자본이 앞에서 봤듯이 이제 독립변수였던 거고요. 행복 관련돼서 1, 2, 3 물었던 게 이제 종속변수. 그 다음 인구 통계는 이제 통제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인 분석은, 여러분들 요인 분석은 독립변수만 하는 편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같이 겸해서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아니요. 그러니까 종속변수까지 같이 하면 그러니까 많이 흐트러져요. 결과가 많이 흐트러집니다. 우리가 원래 지향하는 어떤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좀 잘 나오려면 독립변수만 이제 보통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종속변수 포함하지 말고 종속변수는 그냥 따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종속변수가 행복 하나이기 때문에 문항은 3개지만 이건 따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얘네들은 그냥 평균해서 갈 거예요. 독립변수는 이렇게 경제, 지식, 문화, 사회, 정서 여러 문항 물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3문항이 묶이는지, 그리고 이 3문항이 묶이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항과 이 문항이 같이 묶여버리면 이게 2개 나눠지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경제자본에 대해서 이 3가지 문항이 잘 묶이는지, 저것끼리 지식자본도 저것끼리 잘 묶이는지를 체크하는 것, 그게 요인 분석입니다. 지금은 뭐 이러지만 나중에 실습해보면 돼요. 실습해보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라고 바로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은 일단 그런 느낌 정도로만 언급을 드리고요. 그래서 독립변수만 일단 한다. 그 정도만 머릿속에 좀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원리가 아닌 기교고요. 전부가 아닌 핵심입니다. 요인 분석할 때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요인 분석과 관련된 절차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여기. 자,
암기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이거 보고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일단 일반적으로입니다. 대세를 따릅시다. 그냥 대세라고 볼게요. 지금 사회과학에서 이렇게 요인 분석할 때와 관련된 대세적인 일반적인 어떤 체크 사항이라고 볼까요? 자, 주성분 분석을 할 겁니다. PCA라고 하는데 주성분 분석할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궁금하면 원리 공부하려면 또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지금 우리는 주성분 분석하는구나 그렇게만 키워드만 생각할게요. 주성분 분석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유값, 그러니까 아이겐밸류라고 하는데 그 고유값, 아이겐밸류가 1보다 크게 갈 겁니다. 일단은. 근데 요게 가끔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다는 얘기가 내가 의도한 대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고유값 1보다 큰 걸 포기하고 개수를 직접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먼저는 고유값 1 이상을 먼저 가는 걸 권합니다. 그 다음에 회전 방법도 여러 개 있는데 보통 베리맥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베리맥스. 그 다음에 KMO라든지 바틀렛이라는 몇 가지 체크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체크 사항들 또 이제 체크 좀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인 분석은 그러니까 기교로서 혹은 핵심만 할 때 주성분 분석과 고유값 1 이상 그 다음에 베리맥스 그 다음에 몇 개 체크할 거 있구나. 요렇게만 이제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데이터 실습은 통계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통계 소프트웨어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나눠서 좀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요인 분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